안녕하세요, 허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또 드라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조회수 맛을 보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뭐 기한장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봤던 뭐 넷플릭스 작품이라든지 또 요 작품이 이제 나왔기에 요 작품을 보고서 여러분들과 중간 리뷰 겸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나 이거 제목이 생각보다 조금 어렵더라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요거는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입에 좀 잘 붙는 느낌인데,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그러니까 이게 막 뭔가 자꾸 말이 좀 꺼여요. 그래서 요거를 줄인 걸로는 뭐 기사에는 언슬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블로그로 쓰신 분들은 언슬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제 이 작품이 슬기로운 생활 2가 나오고 시즌 2가 나오고 이 작품이 나온 게 거의 4년 만입니다. 슬기로운 생활 2가 의사생활 2가 21년 6월에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번에 하고 있는 게 25년 4월이니까 약 4년 살짝 안 돼. 그냥 4년이라고 칩시다. 4년 만에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3를 해주지 전공의 생활 왜? 그 전공의 생활도 막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요 배우들이 그대로 전공의 때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요랬던 거를 제가 얼핏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얼핏 봐가지고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몰라요. 사람들의 그런 의견들이 살짝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그 배우들이 하지 않고, 조정석이나 이런 배우들이 하지 않고 완전 새로운 배우들, 이 젊은 청춘들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다른 율제병원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4명이 이제 이루어져 있고 4명의 동기가 함께 하고 있고, 이 과는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사실 안 봤어요. 1도 안 보고 2도 안 봤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3는 아니지, 이 언젠가는 슬기로운 이 전공의 생활이 첫 작품인 거죠. 그러다 보니 딱히 그렇게 막 좀 어색하거나 뭐 이런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뭔가 좀 그 왜 신원호 PD님이 되게 몰입감 있게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드라마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쇼츠로만 봐도 정말 몰입이 되거든. 근데 요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쭉 보게 된 거죠. 저는 아직 응답하라 시리즈도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재밌다 하더라, 요거 좋다, 요거 봤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안 보고 있다가 나중에 혼자 보고서는 야 그거 대박이었는데, 아직 이제 사람들 다 식었는데 마음에서 이제 내려놓고 다른 드라마 보면서 이러고 있을 때 저는 꼭 그렇게 뒷북을 좀 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한 번에 몰아보는 걸 좋아가지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슬기로운 사생활을 몰라서 그런지 뭐 그래도 좀 알았으면은 좀 더 반가운 분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안 봤어도 저 원래 전 시리즈에 나왔던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네 하면서 반가울 정도였으니까, 이거를 1, 2를 보셨던 분들은 좀 더 반갑고 좀 더 재밌게 좀 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라도 나오네, 너무 반갑다, 이런 감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진행은 산과랑 부인과,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산부인과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산부인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두 과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합쳐서 하면은 산부인과인가 봐요. 의학 지식은 뭐 없으니까 산과랑 부인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낳는 출산 장면도 좀 자주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아픔들을 이제 보살피는 그런 모습들도 나옵니다. 뭐 항암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서 아무래도 주인공은 그 고윤정 배우가 하고 있는 오이영 선생이에요. 이름 자체가 오이영이야. 근데 이제 핸드폰에 저장하거나 사람들이 부르는 거 보니까 숫자 520을 많이 쓰더라고요. 딱 그거 봤을 때는 요거 뭔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왜 뭐 응답하라 시리즈든 뭐든 요런 거 떡밥 던져놓고 떡밥 회수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왜 숫자 같은 이름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뭐 나중에 조금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오이영이라는 선생님이 그 전공의를 이제 했는데 전공의 생활이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이 율제병원에서 첫 화에 이제 나오는데 엄청 큰 사고를 쳤어요. 전공의 때 큰 사고를 치고 나서 때려친 거야. 나 안 한다, 의사네 해가지고 이제 막 그 의사 관련된 뭐 악몽도 꾸고 뭐 이러다가 결국은 돈 5천만 원의 빚을 져요. 어떻게 졌는지는 안 나오고 5천만 원의 빚이 있어.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의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공의 생활을 하러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큰 사고를 또 쳤기 때문에 아무데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큰 사고를 쳤던 그 병원에서는 받아주겠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이영 선생님이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이 전공의 생활들 그리고 전공의에 있는 이 동기들과 1년차 레지던트들과 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뭔가 조금 되게 친분이 있어 보이는 그런 선생님이 나와요. 레지던트 선생님, 전공의 선생님이 또 나와. 여기 이 선생님은 구도원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굉장히 역할이 훈훈하게 나오십니다. 물론 이제 생기신 것도 당연히 훈훈하고 뭐 목소리, 하시는 행동들 여러 가지 막 스윗하고 다정하고 그냥 모든 훈훈함을 다 합쳐놓으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지겠다. 그리고 이 오이영 선생님이랑 구동원 선생님이랑 뭔가 되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화과 두 번째 화에 집에 같이 들어가요. 병원에서는 뭐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1년 차였던 뭐 다시 들어온 거 얘기해주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하다가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같아. 엘리베이터가 같아. 들어가는 방향까지 같아.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직접 작품을 보세요. 여러분들 왜 같은 집에 사는지 보시면은 알게 됩니다. 그런 게 조금 숨겨져 있고 그 뭐 정답은 나와요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면 내가 스포 안 하고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여러분들 궁금하게 하려고 얘기 안 한 거니까 그렇고 고 4년차 선생님이랑 뭔가 조금만 이렇게 있을랑 말랑합니다. 요즘 상황 자체가 좀 그렇고. 그래 4명의 동기가 있는데 이 4명의 동기는 이 오이영 선생님을 포함해서 표남경이라는 여자 선생님, 그리고 엄젤이라는 남자 선생님, 김삽이라는 여자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총 4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4명이 생각과 이런 성격들이 다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의사 선생님을 볼 때 누군가 되게 다정하고 뭐 따뜻하고 누군가 조금 차갑고 그렇지만 치료는 확실하게 되고 뭐 그런 것처럼 여기도 약간 역할들이 딱딱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능력도 좋고 하지만 뭐 좀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공부를 되게 잘해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오이영 선생님은 이것저것 좀 잘하는데 자기는 이제 그만둘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사표가 있는 사람이고 이 표남경이라는 이 사람은 이 여의사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빼지 않아. 근데 이제 오이영이랑 이 뭐라고 하지 학교 같이 다닌 거 동기 뭐라고 해야 돼? 동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등하고 이제 표남경님이 2등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니까 겉을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하셔요. 근데 병원에서만큼은 그런 꾸미는 모습 없이 막 머리가 떡지도록 열심히 다니고 항상 깨닫고 또 자신이 나쁜 짓 했던 거에 대한 이제 미안함을 느끼고 또 죄송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은 괜찮아. 근데 이제 잘 흔들려. 이제 내가 봤을 땐 조금 잘 흔들렸었어요. 근데 자기만의 기준도 분명히 있지만 또 누가 이렇게 쏙 한번 넣어주면 그런가 하고 그냥 착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엄재일이라는 분은 요게 컨셉상 아이돌 출신의 전공이세요. 그러니까 아이돌을 하다가 아이돌 활동을 접고 전공의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의사가 되신 거죠. 요게 뭐 실제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 이런 실력적인 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따사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지 뭐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메모장을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계속 질문하니까 그 위에 사수라고 하죠. 사수분이 굉장히 괴로워요. 열심히 해도 너무 열심히 해서 힘들다. 열심히 하는 게 장점인데 열심히 하는 게 단점이다. 그러니까 조금 효율적이게 움직이지 똑똑하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스타일이지만 성실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항상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해요. 이렇게 동기들끼리 모였을 때 오늘 퇴근하는데 우리 다 같이 밥 먹을까? 뭐 월급 탔는데 다 같이 밥 먹을까?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봤던 회차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같이 밥 먹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김사비 선생님은 컴퓨터 같은 AI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아예 못 느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진짜로 컴퓨터 거기 나오는 것도 컴퓨터처럼 이제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되게 많이 알고 자세하게 아는데 감정적인 교류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선생님 이 환자들이 뭐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울면서 뭐 용서를 해준다거나 이랬을 때 그거를 이해를 못해. 그래가지고 요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조금씩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이 채워지면서 성장하는 캐릭터로 바뀌지 않을까. 왜냐면 공부만 잘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부 플러스 이제
그런 사람을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실력이 있고 공부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감정적으로도 다 이제 해줄 수 있어.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빌런이 있습니다. 그 명은원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명은원이라고 있는데 2년차 전문이고요. 이제 다시 돌아오신 건가봐. 근데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또 나왔었나 봐요. 추미나 선생님을 굉장히 고생시켰다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고생을 시킵니다. 이 오이영 선생님한테 골탕을 먹여. 어떤 골탕을 먹이냐면은 그 환자가 되게 급하다고 해요. 긴급 상황이라고 해. 그러고서 이제 무조건 수술실 잡아야 된다 해서 수술실 잡았는데 막상 오니까 하나도 안 급하게 이제 환자분이랑 이야기하면서 배도 밀면서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당하고 이제 그 마취과 선생님들은 아니 급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제 그 2년차 선생님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야 진짜 이거 내가 욕을 할 수가 없는데 으아 진짜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 혀를 둘러. 근데 요 사람이 표남경님한테 나중에 붙어가지고 표남경 선생님한테 붙어가지고 간호사 선생님한테 너무 잘해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쓰잘데기 없는 거를 가르쳐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이렇게 좀 빌런으로 좀 유명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빌런으로서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요것들은 대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는 이제 뭐 스리생도 그랬을 것 같은데 한 회마다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뭐 튄다거나 그만두고 싶어 한다거나 처음 하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뭐 간호사 선생님들과의 뭐 줄다리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이거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판타지를 키우는 그런 드라마일 거다. 근데 저는 이제 실제로 병원 생활을 조금 해봤다 보니까 실제로 근데 보면서 실제로 저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었거든요. 특히나 저희 둘째 2번 이루다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5살이 됐는데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1.5kg가 안 되는 1,500g이 안 되게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심장에 구멍이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다 메워지지 못한 상태로 이제 나왔는데 그 시절이 조금 생각나더라고요. 이 친구도 이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이제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산부인과이다 보니까 아이랑 있었던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보니 그때 당시 이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한테 항상 외래를 받으러 갔었는데 근데 뭐 말씀이 따뜻하신 분은 아니야 그 교수님이. 근데 항상 이야기하실 때 뭐 잘했어요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거 잘 해주셔야 돼요. 확인 잘 하시고요. 네, 그럼 잘 가세요. 하면서 그냥 딱 이제 딱 끊어서 이제 얘기하시는 분인데, 얘가 이제 미숙아로 태어난 건 알고 이제 건강해져가지고 이제 심장이 다 메워졌다라고 했을 때 눈물을 같이 흘리셨어요. 이제 제가 혼자서 이제 아이를 키운다, 아이 이렇게 하고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아이가 엄마는 이제 먼저 보냈다 하고 이제 아이가 그 얘기 들으시고 혼자 울컥하시다가. 이제 아이가 보니까 심장이 다 메워져서 이제 언제부터는 1년부터 한 번씩 오시면 됩니다 하면서 이제 너무 축하드려요 하시고서 우셨어. 혼자서 막 계속 조금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봐도 요게 물론 판타지적인 부분 진짜 저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많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분명히 계시기는 계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너무 또 이렇게 또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또 하는 것보다 같이 이제 함께 하는 거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좋게 봤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그런 은혜를 좀 받아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런 좀 넓게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드라마지만 이렇게 간호사 선생님을 못 사게 굴고 같은 의사 선생님들인데 같이 의사 선생님끼리 좀 못 사게 굴고 이런 모습 볼 때 조금 속상해요. 안 그래도 일이 너무 힘들잖아.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떡져 있고 막 인간이 할 수 있는 고생이란 고생은 나는 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 살리고 사람 고치려고 그렇게 힘든 일 하는데 물론 이제 환자들이 알아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너무 내가 이거 여기에 일을 안 해봐서 이렇게 막말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조금 같이 이제 좀 사이좋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 그냥 좀 이렇게 서로 힘든 일 하니까 한마디라도 당연히 다정하게 말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말로 건네는 게 당연히 힘들겠지만 드라마에서라도 좀 더 같이 서로 좀 이렇게 으쌰으쌰도 할 수 있고 뭐 좀 이렇게
분위기 좀 이렇게 좀 돋굴 수도 있고 실제로는 더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 진짜 끈끈한 이 뭐랄까요 전우회는 아니고 그 뭐라고 해 직장 동료의 좀 이상한데 뭐 우정도 좀 근데 직장에서 우정 싹트기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같이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하는 분들이니까 항상 이렇게 좀 더 많은 처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이좋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고 안 이렇게 안 괴롭혔으면 좋겠어.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나 오늘 말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봤는데 요거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쭉 정주행 해보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이런 이야기들 뭐 편집 없이 막 그냥 친구한테 얘기한다 생각하고 막 두다다다다다다 이야기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대답을 해주실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 나는 너무 재밌다. 라디오처럼 듣기도 좋고 일상생활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기도 참 좋다 싶으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면 정말로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에 댓글 쫙 나는 이 언슬전을 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쫙 남겨주시면 나는 언슬전 안 봤는데 정말 재밌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쫙 나는 이런 거 상관없고 그냥 호미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막 다 그냥 댓글 막 남겨주시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은 그냥 한번 꼭 누르면 되니까 한번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도 제가 나름 활용하고 있어요. 아직 멤버십 회원이 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멤버십 회원이 늘어난다면 나는 좋아요. 왜냐면 돈벌이가 늘어나니까 좋으니까 여러분들 멤버십도 많이 가입해주세요. 지금까지 호민이었습니다. 저부터 내일 영상에 찾아올게요. 그럼 들어가세요.